지금부터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취재해보니까 법무부는 전국 6개 고등검찰청의 검사장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들 고검장들이 수사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검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검찰총장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죠. 박병현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 계획입니다. 신속 추진 과제 중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를 강화한다는 한 줄이 있습니다. 취재 결과 법무부는 앞으로 고등검사장이 영장 청구, 사건 처분 등 주요 수사 상황을 지휘, 감독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감사권까지 고검장에게 줘 감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수원, 대구 등 전국 6개 고등검찰청의 검사장들이 그 대상입니다. 핵심은 특수수사입니다. 특수수사를 포함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경우 수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각급 고검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는 게 법무부의 계획입니다. 그동안 특수수사의 경우엔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에서 전국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 감독해왔습니다. 이 권한을 각급 고검장에게 나누면 대검찰청의 권한이 낮아지고 결국엔 검찰총장의 힘을 빼는 셈입니다. 현재 고등검찰청 검사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규칙은 법무부령이기 때문에 법무부 판단만으로 즉시 개정이 가능합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이 내용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취재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 방금 보도한 대로 법무부가 6개 고등검찰청의 수장인 고등검사장, 보통 이제 줄여서 고검장이라고 부르죠. 고검장들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총장의 권한을 좀 힘을 뺀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물론 지금도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형사사건은 지방청에서 수사하고 처리를 합니다. 예. 하지만 특수수사의 경우엔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각 지역 일선청을 직접 지휘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법무부가 이 보고 체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법무 반대로 개혁안이 이루어지면 직접 수사, 즉 특수수사의 지휘 체계인 대검과 일선청 사이에 고검이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각 고검장의 권한을 늘려준다는 의미, 이건 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검찰총장의 힘을 뺀다 이런 얘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특수수사의 지휘권을 권한을 나눈다는 건 곧 검찰총장의 힘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무부 개혁안 중엔 고검장이 사무감사권까지 갖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름은 사무감사권이지만 이 특수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감사에 나선다는 겁니다. 이 사실상 감찰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수사와 검사에 대한 감찰은 총장의 큰 권한 중에 하나인데 이걸 나누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수사 중에 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고검장의 힘이 세지고 일선 수사부서가 이 수사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예. 법무부의 개혁안의 의미는 뭐 이제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일 텐데 당장 검찰에서는 뭐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찰개혁의 긍정적인 검사들도 이 개혁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가요?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중립성 문제가 어떻게 해서 훼손된다는 겁니까?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한 건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준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직 정치적 외압이 있을 때 검찰총장만 흔들리지 않으면 검찰 조직 전체가 흔들릴 우려는 없던 겁니다. 그런데 총장과 비슷한 권한을 갖는 새로운 6명이 나타나면 사실상 검찰이 6개로 나누어지는 셈이고 외부의 입김이 작용하거나 각 고검별로 자의적 판단을 통해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크다 이런 논리입니다. 물론 거꾸로 또 보자면 검찰총장이 흔들리지 않으면 독립성은 그만큼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꾸로 검찰총장이 과거처럼 또 흔들리면 그건 또 반대 결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운용은 어떻게 하냐 하는 것에 상당 부분이 걸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혀왔죠. 검찰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개혁 법안에 대해서 설득하는 작업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전엔 아예 검사들이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설득 작업을 펴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젠 그러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능동적인 개혁을 하겠다면서 법무부가 내놓은 개혁안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한 뒤 검사들이 국회의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설득하는 작업을 금지했습니다. 검찰의 조직 논리를 국회에 설명하는 활동을 못하게 한 겁니다. 전임자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는 다른 행보입니다. 문 전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 등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자 지난 5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이와 달리 윤 총장은 지난달 29일에도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 형사정책단은 국회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회 접촉은 하지 않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능동적인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법무부와 사실상 투트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이미 이번 달에만 3번에 걸쳐 자체 개혁안을 냈습니다. 지난 7일 대검 간부회의에서 윤 총장은 검찰이 검찰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제 법무부가 발표한 개혁안들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능동적인 검찰개혁을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국회 흐름을 따라가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은 검찰이 스스로 세워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JTBC 신아랍입니다.